안녕하십니까. 정규의 5분 경매입니다. 저는 김정규고요. 땅바닥을 내려다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개미가 보입니다. 나란히 줄지어서 어디론가 바삐 가고 있어요. 알을 물고 있는 녀석도 있고 파리 같은 먹을 것을 물고 있는 놈들도 있지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한마디 합니까? 무슨 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비가 오려나 보다. 배가 있어요. 먹는 배 말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배 말이죠. 그 배에서 하나둘씩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지고 있을까요? 뭘까요? 쥐죠, 쥐새끼, 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한마디 하겠죠. 무슨 말을 할까요? 그렇죠. 배가 침몰하려나 보다. 곤충이나 짐승들에게는 예측력이 있다는 본능적인 예지력이 있다는 것에 어떤 증명이겠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경제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지요. 자신의 미래와 먹거리가 경제에 달려 있어요. 경제에 민감합니다. 누구나 경제를 배우지 않아도 경제를 알아요. 따라서 곤충이나 짐승들의 그 예지력이 우리에게는 경제를 내다보는 것으로 발동합니다. 그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본능적인 거죠. 이런 말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경제를 피부로 느낀다. 물가를 피부로 느낀다. 그런 거죠. 다른 동물들은 뭘로 느끼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피부로 느껴요. 민감한 걸 피부로 느낀다는 말이죠. 피부는 온몸에 덮여 있으니 온몸으로 느낀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느껴야 살 수 있으니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대비를 합니다. 느낀 후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쥐가 배에서 뛰어내리듯 개미가 줄지어 이동하듯 그렇게 대비를 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우 피부로 느끼고 있죠. 경제 침체기에 빠질 것이라는 걸 말이죠. 미국 연준위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할 때부터 피부가 찌릿찌릿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그놈들이 올리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환율도 덩달아 올라서 이미 1400을 뚫어버렸어요. 1500 간다는 말도 있고요. 외화도 줄줄 빠져나가고 있고요. 물가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미래가 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렇죠. 너네가 올리면 우리도 올린다. 우리도 고! 이자율을 올리게 될 것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자율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말이죠. 대출이자가 올라갈 것이고 올라간 이자를 감당해가며 아파트건 토지건 살 사람이 드물겠지요. 수요가 빠질 것입니다. 수요가 빠진다 그 말이죠. 반면에 높아진 이자율 때문에 열받은 하가 꼭대기에 치밀은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걸 팔아치우고 싶겠죠. 매물이 늘어납니다. 공급량이 상승한다는 거죠. 경제의 생기초, 생기초 중에 생기초. 수요가 떨어지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진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미국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하지요. 우리도 그에 따라 올릴 것이고요. 피부가 그런 걸 느끼다 못해 헐지경이 되었어요. 이럴 때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까요?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침체기에 빠질 게 뻔한 상황에서 아마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정답으로 채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손해볼 것이 뻔한 짓을 왜 하겠어요? 사람은 경제의 동물인데 그런 짓을 하면 사람이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든 동네 바보 오빠, 동바오든 모두 투자를 하면 큰일 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하지요. 왜?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투자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모두 벼랑 끝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할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만일 떨어져 봤자 세 발의 피만큼도 손해를 안 볼 것이고 이미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도 없다. 이런 물건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를 일만, 이익을 볼 일만 남았다. 뭐 이런 물건이 있다면 하겠죠.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물건들이에요. 쭉 한번 보세요. 2500, 2500, 뭐 2800, 1300 쭉쭉쭉쭉쭉 있어요. 이런 물건들이 무지하게 많죠. 가격을 보세요. 소액입니다. 물론 여기는 탱크 옥션이고요. 탱크 옥션은 경매 정보지고 경매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걸 봐서 알 수 있듯이 경매 물건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그런 물건들입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이걸 샀어요. 내가 작살이 난다 해도 최대한 손해 봐봤자 얼마 손해 보겠어요. 2500짜리를 500에 샀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얼마 손해 보겠어요? 500 손해 보겠죠? 근데 뭐가 있어요? 땅이 남잖아요. 그래서 무지하게 손해 봐봤자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손해 보기도 힘들겠지만 말이죠. 게다가 이런 물건들은 보시다시피 어, 법원에서 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팔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은 통과. 이 물건을 볼까? 통과. 이거 보세요. 이게 원래 가격이 1800만원이 1800만원인데 이거를 1320만원에 이렇게 첫 가격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 정도 뭐 한 3, 55, 30%? 30% 떨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30% 정도 떨궜다고 보겠죠. 어쨌든 적게는 원래 가격의 20%를, 많게는 30%를 이렇게 까서 팔고 있어요. 근데도 안 팔리고 있죠. 바닥을 본 물건이죠. 이런 물건들은 바닥을 봐도 제대로 본 물건들이에요. 이미 바닥을 봤기 때문에 이걸 사도 더 떨어질 일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만일 사놨는데 더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나뿐 아니고 모두가 망했을 거라고요. 이거 사지 않았어도 어차피 망할 것이었으니 손해볼 곳은 없죠. 그런데 모두가 망할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수가 없으려고요. 그렇게 재수 없진 않을 거예요. 따라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닥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길 바라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가격에 팔라는 말이죠. 그런데 뭐 우리는 어깨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복숭아 뼈나 무릎에 팔아도 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그리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릎에 팔고 싶어도 복숭아 뼈에 팔고 싶어도 그렇게 팔게 세상은 놔두질 않아요. 굳이 돈 싸들고 찾아와 어깨에 사겠다고, 심지어는 머리 꼭대기에 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무는 소리일까요? 밥 잘 먹고 제가 헛소리 하는 걸까요? 물론 당근 그런 게 아니죠. 자, 이걸 보세요. 제가 가리켰던 어떤 분이 샀던 물건이에요. 저기 있는데 어떤 걸 보여드릴까?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걸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900입니다. 940만 원인데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3월달인데 올 3월달인데 반값으로 뚝 떨어진 거였어요. 이걸 이 가격에 샀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에게 선물이 배달되어 옵니다. 왜? 팔았다는 거예요. 두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죠. 요거 사고 배당 종결 5월 18일에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때 약간 지나서 이때쯤인데 어, 선물이 배달되어 온 것이죠. 팔아먹은 기념으로 이걸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거는 건물에 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샀는데 이걸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선물을 저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큰 선물이었어요. 그런 선물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분이 이 물건을 특별히 잘 사서 특히 좋은 물건이라서 팔아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걸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건물은 매각 제외예요.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죠.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 이 건물이 매각 제외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말이냐? 이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만 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는 물건에 건물은 이 경매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토지만 팔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됩니다. 경매는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토지와 건물을 세트로 팔아야 되지만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세트로 팔아야 하지만 토지만 따로 잘라서 토지만 매각 이렇게 토지만 따로 잘라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 건물에서 누군가 살고 있겠죠? 이 집에서 누군가 살고 있겠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 집은 그대로 있는데 토지만 날라갔어요. 속상하지요. 토지가 날라간 것도 속이 쓰린데 이 토지를 사간 사람이 건물은 이제부터 불법 건물이니까 부숴야 한다고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말이죠. 부숴야 한대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이래저래 급한 김에 법률 전문가에게 수소문해도 부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죽을 맛이죠. 게다가 토지 사용료도 달라고 해요. 내 건물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토지주 입장에서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사용료 달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미칠 지경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토지를 사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토지를 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머리 꼭대기에 산다 하더라도 살 것은 사야 하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에 부합되는 일이겠죠. 이런 물건은 앞으로도 넘칠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길이 없는 물건들. 그리고 삶이 팍팍하니까 사람들은 이런 물건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에요. 관심을 안 가질 것이에요. 이런 물건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물건을 사기만 해도 될까요? 아니죠. 팔아먹어야죠. 그래야 돈이 생깁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는 이런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지속되든 이자율이 하늘을 찌르든 말든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왜? 반드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걸 알아볼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능적인 겁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살 겁니다.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앞으로 빠져들 위기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액 물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물건에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돈을 모아두고 있다가 그제서야 크든 작든 사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진 물건들을 말이죠. 줍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버린 호두 밑바닥 진흙 속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 비가 오면 되살아나는 가물치 있잖아요. 그런 가물치처럼 되살아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겠죠. 그때 사들인 물건들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라고요. 부자 이상입니다. 조댓구알이 많으면 영상을 만드는 놈이 신난다고 하잖아요. 그거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지요.